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정치 견제학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역시 가장 핫한 이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인데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주라는 것은 지금 별 의사가 없는 어떤 사람이나 뭐 대상을 하도록 시킨 것이잖아요. 네. 뭐 살인을 뭐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서 살인을 하게 만들었다. 폭행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폭행을 사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하면 사주한 사람을 이제 뭐 손준성 검사 또는 검찰 또는 그 책임자인 윤석열 후보 이렇게 지금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가 그 사주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그 근거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지금 근거는 뭐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찍힌 손준성 보냄. 예, 네. 보냄이라는 이름이 찍힌 그런 그 자료 그리고 캡처 화면. 예. 네. 예. 그것은 뭐 실체가 있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진짜 손준성 검사가 보냈는지에 대한 확인도 되지 않았고 또 정작 이 사건의 키는 역시 김웅 의원이 갖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주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애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잖아요. 저도 한 5년 정도 검사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 김웅 의원 해명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약간 오락가락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도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뭐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아보니까 정말 기억 안 나더라고요. 아니 검찰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받은 경우 말씀하시는 제가 뭐 거예요? 받아봤죠. 네. 그래서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손 검사에게 받은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받은 적 없다. 명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받은 적이 없다는 것보다 처음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네. 저는 누구에게 줬다는 것인지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분명히 한 사람하고 그 주고받았다는 것이니까 그 한 제보자가 사람 누군지는 안다 그렇게 또 동아일보 예.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그리고 더 한 것은 그 사람이 밝혀지면 어떤 세력이 지금 이 일을 벌인 것인지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김웅 의원의 주장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확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해명에서. 네. 그러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터진 다음에. 네. 근데 제보자 안다면서요 본인이. 네. 그러면 본인이 아는 그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그럼 내가 작년 4월에 보낸 적이 있냐. 뭘 보냈냐. 그럼 확인해서 그럼 해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할 수 없다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제보자는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받은 것은 다 보냈다는 거니까 예. 자기는 뭐 그러면서 제가 조금은 의아한 것이 계속 이 제보한 내용을 당에 전달하는 것은 뭐 불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불법성 문제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또 제보의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사가 전달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보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정보를 유출했느냐 또는 네. 더 나가서 뭐 고발을 부탁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이 무슨 제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냥 지금 이 상태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좀 밝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점에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 말이 좀 약간 헷갈리는데. 지금 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대선 후보 검증단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그 회의 할 때 네. 자리에 없었어요. 잠깐.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당에서 어차피 이제 당의 우리 후보에게 또는 우리 당에 내려지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대응도 해야 되고 네. 근데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경선 단계에서는 단순히 네거티브 대응이라고 해서 반격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이 더 중요하거든요. 팩트가 가장 기초죠. 항상 중요하죠. 정치권에서 용어로 흔히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로 대치기 당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실체 관계를 모르고 막
그 막다가 자칫 더 큰 화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네거티브 대응이냐 또는 뭐 검증단이냐 그게 그 말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게 그 말이다. 일선에서 하다가 보면요. 먼저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서는 일단 기초 사실부터 파악해야 된다. 사실 파악이 명백히 되지 않으면 네.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딱 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제보자 누군지 안다면서요. 그러면 당에서 김웅 의원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이 하는 제보자를 이야기를 해라. 그래갖고 그럼 당에서 그 제보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 따지고 만약에 김웅 의원하고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 엇갈리면 둘이 같이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그 조사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매개 나온 거잖아요. 김웅 의원의 인터뷰에서. 그럼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아침 저 해가 뜨기도 전에 그 보도를 봤지만 어제는 우리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까지 얘기는 어제 버전이고 지금부터는 오늘 버전으로 이제 간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어쨌든 김웅 의원이 매일 조금씩 이야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전모가 곧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자 이게 이제 그 뉴스버스가 최초 보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잖아요. 네. 그럼 목, 금, 토, 일, 월, 화 지금 닷새째인데 왜 그동안 당은 손 놓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러면 최소한 김웅 의원은 지금 당 소속 의원이면 네. 김웅 의원을 불러서라도 일단은 그 진상 파악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왜 손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뭐 제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근데 저도 언론 보도에서 봤지만 우리 저 또 대표께서 김웅 의원과 연락이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제 김웅 의원 해보 보니까 나는 잠적한 적 없고 일상활동 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어쨌든 저 김웅 의원께서 예. 그 언론과 예. 인터뷰가 되는데 당의 그 모든 사안을 보고를 하거나 네. 전달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네. 전혀 내용을 뭐 전달받지 못했고 아마 다른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혹시 어제 그 윤석열 예비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났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없었다라고는 했는데 네. 얘기가 무엇이 진행이 되는지 혹시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저 그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실제로 예.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전부 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더 뭐 그럼 구체적으로 윤석열 예비 후보 이 건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게 거의 없다. 예. 그럼 어제 그 만남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것은 그 전에 예. 이제 만나서 앞으로 뭐 이준석 대표와의 뭐 조금의 그 어떤 오해도 없이 잘 진행해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약속을 잡았었는데 계속 이제 경선 룰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미루다가 예. 결정이 되고 나서 잠깐 와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간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 상황하고 겹쳐진 거죠. 아,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건 이제 정리가 되고 난 바로 다음 날이 어제였으니까. 그렇죠. 이참에서 이제 털고 가자. 예, 그 전부터 약속이 되었었는데 네. 이게 마치 한참 이제 선관위에 문제가 있는데 오면 또 이제 그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미뤄서 이제 어제 일정을 잡았었는데 또 더 공교로운 상황이 되고 말았죠. 아무튼 지금 뭐 당무감사도 이름을 뭐를 붙이든지 간에 바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이 질문에는 공감하시죠, 의원님? 예,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예. 아마 당에서 제대로 김웅 의원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언론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당에 보고를 하든 뭐 해명을 하든 소명을 하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다른 경쟁 후보들이 네.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당에서 이렇게 조사에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다른 경쟁 후보들까지도 모두 수긍하고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당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대응이 그 전 단계에서 사실 확정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대응의 가장 1단계가 검증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사실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사실 확정에서 기반해서 우리가 뭐 대응을 하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든 갖가지 그 수단이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도 언론을 보고 지금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네. 당이 조치를 취하려면
빨리 사실관계 파악부터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또 윤석열 후보는 공작 프레임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네. 여권 공작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뭐 일단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은 계속 취재 기자 또는 그 취재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이른바 우리 당 관계자가 제보자라는 것이고요. 예. 더 나가서 기자가 뭐 어떻게 몰래 본 것도 아니고 제보자와 같이 들여다보고 지금 스캔한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둘이 밥 먹다가 보니까 그 얘기 우연히 나왔고 예.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제보자도 그렇고 뉴스버스 기자도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더라고요. 예,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취재 경위가 맞다면 네. 그 취재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 과정에서 뭐 진짜 여권의 공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그냥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것인지 실수로 누설을 하게 된 것인지 더 나아가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다 또는 뭐 맞다라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그 제보자가 왜 이런 제보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공작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단초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국힘 내부 암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네. 그중에서 또 예. 또 뭐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제보자 조사가 일단 결국은 첫 발인 것 같은데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웅 의원부터 맞아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경선로 갈등은 끝난 겁니까? 봉합된 겁니까? 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를 채택하면 항상 끝까지 말썽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확한 방식이거든요. 투표를 하면 한 표라도 이기면 끝나는데 아니면 동점이라도 끝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비를 걸면 얼마든지 시비는 걸릴 수 있는데 큰 틀은 다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1대1 가상 대결을 해서 특히 이제 마지막 그 4명 중에 1명을 뽑는 그런 결선에서는 이미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네. 민주당 후보와 1대1 가상 대결을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 방식으로 채택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을 1대1 가상 대결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 저희 최고위는 대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문항이 어떻게 설계되고 표현이 뭐가 되느냐 아주 디테일한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또 이게 또 이제 그러니까 지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차피 뭐 지뢰는 여론조사라는 방식 자체를 채택하는 순간 끝까지 그건 계속 간다? 예, 심지어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그때 뭔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 이번에 할 때 차라리 문항 이런 것까지도 다 확정을 해보는 게 더 나았던 거 아닌가요? 어려웠던 건가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 뭐 저희들이 현장에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뭐 아마 뭐 7시간인가 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 예. 과정에 예. 어쨌든 뭐 봉합이라도 하고 결론이라도 낸 것만 해도 저희 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잘 만들어 가겠죠. 하여간 그래도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냥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런 게 좋은데 정치판에 그래 잘 안 됩니다. 문제의 소지는 남긴 거죠,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문항 구성할 때 또 이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네요. 그뿐만 아니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죠. 아니 뭐 여론조사 당시에 그 여론조사 회사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렇죠. 그 문제도 있죠. 대상 그 이른바 폴을 질문자 답변자를 몇 명으로 하느냐 거기에 어떤 것은 포함시키고 뭐 수도 없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디테일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또 와서 잘못 합의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싸움이 결국은 지금 이 경선 구도에서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더 이제 질문 드려봤자 대답 안 해주실 거죠.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골든 크로스 자신 얻은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그것도 홍준표 후보는 자신 얻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뭐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능성은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는 아니, 것 같아요.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번에 한 일이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물론 뭐 그 말은 엄정 중립해야 되는데 아, 그 괜히 오해를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